그럼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다시 초치로 돌아간다면 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1년 안에 보고 싶겠죠? 네. 네. 내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 초시로. 제일 중요한 건 잠을 줄이면 안 된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한두 시간 한다거나 그런 걸 차라리 줄이지 잠을 줄이면 안 돼요. 잠은 최소 몇 시간 자야 돼요? 저는 근데 잠이 많은 편이어서 제가 준다고는 아닌데 9시간 반 정도 자는 거. 9시간 반. 오케이. 첫 번째는 잠을 줄이지 말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저는 대신에 SNS도 이제 비활성화하고 유튜브도 아예 핸드폰에서 없어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건 비추해요. 왜냐면 스트레스 푼다고 1박 2일 여행 가버리면 그만큼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요. 잠을 많이 자서 스트레스를 푼다,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푼다, 이렇게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공부 계획을 방향을 제대로 잡아놓고 시작할 것 같아요. 방향. 네, 저는 방향성이 없었거든요, 아예. 그냥 무작정 인강 끊고 책 샀고 좋아 이제 공부 시작이야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8월 시험 보기까지 강의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강의 들으면 그게 제 공부인 줄 알았고 그 주변에서 이제 누가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걸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공부를 딱 시작하기 전에 그 성공한 유튜브 사례를 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학원을 찾아와서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던가,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부 방법이 맞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는 게 시간을 안 날릴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생초시였어가지고 사실 기출이 중요하다, 기출 해독이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진짜 저같이 기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상담이나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했는지 이거를 보고 해야, 왜냐면 내가 날 믿으면 안 돼서 저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지 몰라서 강의만 들었었고 근데 이게 아니라 기출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강의는 그럼 언제까지 끝내야겠다 해서 마감을 정해놓고 그래서 강의는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는 기출 해독을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해야지. 하루에 인강 몇 강 들을지 진짜 애매하잖아요. 이거 꿀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수금 인강이면은 화, 목, 토액 그대로 들으면 돼요. 그럼 안 밀리고 계속해요. 이제 육경은 노량진 스케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월수 금이 형사법이고 화, 목, 토가 뭐 헌법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바로 안 밀리고 들으면 돼요. 자기가 짜기 어려우니까. 현강 스케줄을 네. 그대로 따라가라. 네. 커리큘럼을 보고 올라온 대로 바로바로 들으면 돼요. 또 제가 듣던 인강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인가 하여튼 뭐 거기 들어가면은 스케줄표 올라와 있는데 현강 스케줄표 그럼 그거 다운 받아서 아 내일은 뭐 올라오겠구나. 잠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합격생들이 하는 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야. 밀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시생들은 하루에 3과목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올라오는 과목에 맞춰서 그냥 하루에 한 과목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인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강을 듣는 이유 자체가 기본서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작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1월부터 8월까지 8월 그 23년 2차 시험 볼 때까지는 하루를 풀로 인강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강을 그만큼 빨리 끝냈고 인강만 한 2회독 정도 기본서를 2회독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출문제, 기출 회독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는 제 목표는 그냥 그거였어요. 3과목만 놓치지 말자. 그래서 이 3과목의 비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 그냥 하루에 3과목씩 무조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셋 다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 나오는 점수가 없었어가지고 근데 유난히 경찰학에 제가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면은 아침 8시부터 저는 오후 2시까지도 경찰학만 했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간은 형사법하고 밤에 저녁 먹고 와서 2시간은 그냥 그 헌법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좀 경찰학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은 그 시간 비율을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2주 동안은 경찰학에 5시간을 투자했으면은 그 2주 뒤에는 그거를 좀 4시간으로 줄이고 형사법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헌법을 하던 대로 하고 또 막판에는 또 헌법이 좀 빵꾸 난다 싶으면은 헌법 시간 조금 늘리고 그런 식으로. 대신 제 스스로로 약속을 한 게 3과목은 무조건 보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3과목 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 유난히 뭐 형사법을 좋아해서 형사법이 잘 나온다거나 혹은 헌법은 좀 쉽게 느껴져서 잘 나온다 하는 분들은 2과목씩만 돌려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과목 다 이게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봤어요. 그럼 만약에 네. 다시 돌아갔다 초시로. 네, 네. 그럼 그렇게 또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8월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년도 3월 그 시험에 맞춰서 또 그 강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은
기본 강의로 이론을 다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리고 기출 회독을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이랑 공부법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기출 회독을 빨리 시작하는 거. 왜냐면은 인강만 들었을 때 제가 사실 시간이 엄청 남았거든요. 남으면 놀러 갔어요. 이제 좀 뒤늦게 공부 시간을 늘렸죠. 잠을 줄이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좀 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돌아간다면은 좀 건강하게 하려면은 인강 듣고 남는 시간에 기출도 같이 돌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강의를 하루에 한 과목이면 지금 저희하고 똑같겠네요. 여기도 뭐 이론 수업 11주 할 때는 하루에 한 과목씩 수업을 하고 이론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전과목, 하루에 전과목 무조건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반복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초시다. 그러면 강의는 무조건 내 방식이 아니라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하루를 지켜야 된다. 네. 생각보다 그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 과목씩 하면은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 또 놀러 가지 말고 바로 기출문제 분석하고 네. 풀어봐야 된다. 네, 아니면 적어도 그 학원이나 인강에서 올려주는 모의고사나 그 진도별 그 테스트 정도는 무조건 풀어보는 거 복습 좋죠. 테스트. 복습 테스트. 롬박은 이제 복습 테스트를 MBT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에 맞게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이제 뭐 회사 안전법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복습 테스트를 해야죠. 기출을 하면서 내가 빵꾸가 어디 났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빵꾸를 다시 또 인강을 들으면 돼요. 시간이 남으니까. 아 그럼 그건 하루의 일정에 속해 있는 스케줄이네요. 그죠? 복습 네네. 테스트는? 그쵸. 학원에서 같이 올려주는 거니까. 아, 강의, 그다음에 기출, 그다음에 복습 테스트.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루 스케줄 쭉 시험까지 가면 된다. 근데 뭐 김장쌤 보니까 심화는 옵션이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심화 강의. 심화 강의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